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처갓집에 다니러 갔다가 못 산다고 구박받은 못난 사위 이야기입니다.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못난 사위가 잘난 사위로, 잘난 사위가 못난 사위로 바뀌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한 사내가 장가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각시를 데리고 처가에 다니러 가게 되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울타리까지 예쁘다고 했다. 마음이 비단같이 곱고 용모 또한 꽃같이 고운 아내를 얻은 신랑은 남들처럼 부자로 잘 살지는 못했지만 장가 가서 처음 가는 길이라 성심을 다해서 떡도 하고 엿도 다려서는 아내와 둘이서 힘에 겹도록 이고지고 처갓집에 갔다. 부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에 들어서니 약속이나 한 듯 맞사위와 둘째 사위도 아내를 데리고 처가에 와 있었다. 셋째 사위는 장가 가서 첫 길이니 장인 장모가 기뻐서 멤버 선발로 뛰어나와 맞아들이려니 하고 내심 기대했다. 짐을 지고 들어서는데 장모는 보지 못한 것을 보기라도 한 듯 애행하고 돌아앉았고 장인은 서글픈 웃음부터 웃더니 사위가 채 짐을 벗어놓기도 전에 퉁명스레 말했다. 예끼 이 사람아,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말 타고 견마까지 잡히고 왔는데 자네는 자네의 그 정강이 말을 타고 짐까지 그렇게 지고 왔나? 참말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네. 장인은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셋째 사위가 절하는 것은 받지도 않고 그저 맞사위와 둘째 사위하고만 마주 앉아 이야기했다. 장모 또한 셋째 사위와 셋째 딸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장인 장모가 사위 차별하는 것이 이러니 어깨가 석자하고도 새치나 올라간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셋째를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한쪽에 밀어놓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셋째 사위는 기분이 상하면서 마음이 뒤틀렸다. 하지만 맞서 싸울 수는 없고 밖에 나가 마당도 쓸고 나무도 패면서 참고 견뎠다. 그런데 하루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여 이틀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더니 4월째 되는 날부터는 맞사위와 둘째 사위가 나서서 셋째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 집 종부리듯 들었다. 부하가 상투미까지 치민 셋째 사위는 온다 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밤중에 혼자 집에 돌아와 버렸다. 다음 날 아침에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일어나서 가보니 아내가 아침을 짓고 있었다. 뒤따라온 것이 틀림없었다. 아침을 해서 방에 가지고 들어온 아내는 남편 보기가 민망한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다. 나같이 못 사는 남편을 만나서 당신까지 업신여김을 받았으니 당신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여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저야말로 부끄러워서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넓으신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장인 장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그렇소.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여보, 북이빈천은 물레방아 돌듯 한다는데 우리라고 날마다 이렇게 살겠나요?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합심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내가 이같이 말하자 신랑은 덥석 그녀의 손을 잡고 자기 생각을 내놓았다. 만약에 우리 부부가 일은 소같이 하고 먹기는 쥐같이 하면서 개미가 금탑을 모으듯 재물을 모은다면 이번에 처갓집에서 당한 괄씨는 입에 쓴 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오늘부터 끼니마다 콩죽을 2사발 써놓고 내가 1사발, 당신이 1사발을 먹되 혹 나한테 손님이 오면 내 앞에 콩죽을 손님께 대접하고 내가 굶고 당신한테 손님이 오면 당신도 그렇게 합시다. 10년을 기한하고 이렇게 먹으며
이를 악물고 버티면 우리라고 못 살겠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뒤를 쫓겠습니다. 이렇게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는 부부는 끼니마다 콩죽 2그릇을 써서 한 사람이 한 그릇씩 먹고는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밖에 나가 남의 집 밭도 갈아주고 김도 매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며 아내도 편히 집에 앉아 놀지 않았다. 때로 손님이 찾아와서 남편이 끼니를 굽는 때도 있었고 부인이 끼니를 굽는 때도 있었지만 이들은 약속한 대로 끼니는 굶어도 일감은 손에서 떨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4, 5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부부의 살림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차차 늘어갔고 두 부부가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이 인근 백리부근의 마을에 쫙 퍼졌다. 셋째 사위가 발길을 끊고 소식조차 없자 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서 장인이 사위 집으로 찾아왔다. 마침 그때 사위는 밭갈이 품위를 나가고 없었고 딸만 혼자 집에 남아서 물레질을 하고 있었다. 딸은 친정아버지 오는 걸 보더니 일하다 말고 달려나와 반갑게 맞았다. 오랜만에 친정아버지가 왔다고 고기를 볶아서 잘 대접하고는 새버선을 만들어 올리고 두루마기도 새로 지어 올렸다. 아버지는 딸내 살림 형편이 괜찮은지라 기뻐하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딸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좋아하시는 가래떡을 해서는 드렸다. 장인은 딸이 해준 떡을 짊어지고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길을 갔다. 얼마를 갔는지 모르는데 한 곳을 지나며 보니 밭갈이가 한창이었다. 장인은 사위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는 생각에 가던 길을 멈춰서서는 하나하나 밭가는 사람을 살피었다. 그런데 미처 사위 얼굴을 찾아내기도 전에 사위가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리며 장인 앞에 불쑥 나타나서는 인사도 없이 지고 가는 떡짐을 가리키며 물었다. 장인어른, 뭘 그렇게 지고 가십니까? 이건 말인가? 보면 모르겠는가? 떡이네, 떡. 자네 집에 왔다가 우리 딸이 가래떡을 해줘서 이렇게 한 짐 지고 간다네. 그래, 자넨 그동안 잘 있었나? 장인은 그래도 반갑다고 사위에게 인사까지 하는데 사위는 인사는커녕 다짜고짜로 장인이 지고 가던 짐을 와락 벗겨 제 앞에 놓고는 밭가는 사람들을 보고 외쳤다. 자떡이요, 떡들 사시오. 떡이라는 소리에 일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나 하나 너 하나 하며 앞을 다투어 사서 먹었다. 그 바람에 화가 상투미까지 치민 장인은 그만 획 돌아서서 뒤도 보지 않고 가버렸다.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또 흘러서 셋째 사위는 이제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셋째 사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처가에 갔다 온 지도 10년이 되었고 마침 장인의 환갑도 눈앞이었다. 여보, 우리가 처가에 갔다 온 지도 꼭 10년이 되는데 생각해보니 장인어른 환갑이 다가오는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우리도 이만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는데 장인어른 환갑도 볼 겸 그새 지나온 이야기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처가에 한번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끄러워.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가에 가면 전처럼 괄씨는 받지 않겠으나 장인어른 노여움만은 내가 풀어줘야 하겠소. 그 문제는 아마 땅 문서를 가지고 가면 해결될 것 같소. 신랑은 이때야 비로소 아내가 해준 가래떡을 장인한테서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 이야기를 했다. 아내는 10년 동안 콩죽을 써먹자고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를 속으로 나무라면서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머리가 수그러지고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다. 셋째 사위네 부부는 맛있는 음식을 갖가지 장만하여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길을 떠났다. 10년 만에 찾아가는 친정인데다 그동안에 가졌던 뜻마저 달성하고 나니 걸음이 저절로 빨라졌다. 부부가 이고지고 집에 들어서자 그동안 보고 싶던 딸을 본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짐을 벗어놓은 사위가 장인 앞에 가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데 장인이 획 돌아앉았다. 나에게는 자네 같은 사위가 없네. 어서 썩 물러가게. 장인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실은 잘 살아보자고 10년을 기한하고 약속한 일이 부부간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듣기 싫다. 그래, 너희들 부부끼리 하나는 떡을 해주고 하나는 그 떡을 뺏어서 돈벌이 하자고 그랬더냐? 떡 이야기가 나오자 딸이 나섰다. 아버지 그런 일이 아니옵니다. 이 땅 문서를 보옵소서. 우리 부부가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논밭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 문서에는 그때 아버지께서 지고 가시던 가래떡을 판 돈도 들어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고 지난 10년 동안 하루 세끼 콩죽만 먹고 지낸 일 등을 포함하여 지나온 이야기를 하나부터 10까지 내리엮으니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 지었고 아버지는 화가 풀리면서 머리까지 들지 못하였다. 이 사람 사위, 내 딸의 말을 들어보니 이 늙은 것의 처사가 정말 잘못됐네. 어떻게 하겠나? 내 딸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게. 내 지난날 말 타고 온 사위만 사위라 하고 잔뜩 죽여주었더니 돈 벌 줄은 모르고 있는 돈을 물쓰듯 쓰기만 해서 일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번 내 환갑에도 오지 못한다고 하는구먼. 자네 정말 훌륭하이. 인제 와서 보니 자네야말로 진정한 내 사위일세. 장인어른, 고맙습니다. 여보, 부인, 어서 닭을 잡으소. 이 사람은 전번에 내가 괄시를 해서 저가에 와서도 닭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갔소. 이렇게 되어 셋째 사위는 10년 뒤에야 사위 대접을 제대로 받았고 장인도 사위를 푸대접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지난 처사가 글렀다는 것을 알고 그 사위를 더없이 중히 여겼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맨 버선발은 신을 신지 아니하고 버선만 신은 발을 말합니다. 앵은 토라져 짜증을 내는 모양입니다. 경마는 경마로 표기해야 맞다고 하는군요. 경마는 남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을 모는 일 또는 그 고삐를 말한다고 합니다. 경마는 한자어 견마에서 온 것으로 16세기 문헌에서부터 경마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금탑은 황금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도금한 탑을 말합니다. 물레는 솜이나 털 따위에 섬유를 자아서 실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면직물 산업의 대표적인 장치였다고 하는군요.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가 편찬한 책 황구연 민담집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과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대전 시립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의 기사와 그림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장승업, 권용정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기창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스타, 게티 이미지 뱅크,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